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파마리서치 인적 분할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 만에 전격 철회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분할 문제가 아니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리쥬란으로 유명한 파마리서치가 왜 인적 분할을 추진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큰 논란이 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마리서치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재생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사입니다. 이들의 대표 제품은 바로 리쥬란이죠. 리쥬란은 연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 조각, 즉 PDR-MPN을 활용한 스킨부스터 제품입니다. 피부 진피층의 주사에서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이 제품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덕분에 파마리서치는 급성장할 수 있었죠. 현재 파마리서치는 5개 분야에 걸쳐 약 11개의 관계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틱, 헬스케어, 유통, 투자, 해외법인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내부 역량이 분산되고 신규 투자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즉 인적 분할이었습니다. 파마리서치 이사회는 6월 13일 인적 분할을 결의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사업 전문성 제고 및 경영 효율성 극대화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이랬습니다. 존속법인 파마리서치홀딩스를 지주회사로 만들어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고, 신설법인 파마리서치는 리쥬란 등 핵심 에스테틱 사업을 담당하는 운영회사로 분리하겠다는 것이었죠. 이를 통해 신규 사업 투자와 M&A를 가속화해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주주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 준비라는 의혹이었죠. 현재 정상수 이사회 의장이 약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적 분할이 이뤄지면 이 비율이 60%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지주사 주가가 분할로 하락하면 상속세 평가액이 낮아져서 자녀들에게 지분을 물려줄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경영 효율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한 분할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균형한 분할 비율이었습니다. 파마리서치는 존속 지주회사와 신설사업회사의 비율을 74대 26으로 책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적 분할 시 분할법인 가치 비율이 5대5 정도로 책정되는데 파마리서치는 지주사의 자산의 74%를 몰아준 것이죠. 문제는 신설사업회사가 그룹의 거의 모든 매출과 성장을 창출하는 핵심 부문인데도 불과 26%의 지분 가치만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신설회사 매출이 지주사의 약 100배에 달하는데도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성장성이 높은 사업회사 주식은 적게 받고 기업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큰 지주회사 주식을 많이 들고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주주 지분 강화 구조였습니다. 파마리서치는 분할 후 신설사업회사 주식을 존속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분할로 주주들에게 나뉘어졌던 사업회사 지분을 다시 지주사가 거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를 중심으로 현물 출자가 이뤄져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머스트 자산운용은 이를 겉으로는 인적 분할이지만 속 내용은 우회적인 물적 분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분할 발표 직후 파마리서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17% 폭락했고 시가총액 약 1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이 분할안을 소액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정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였죠. 이번 사태에서 주요 주주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먼저 CVC캐피탈은 분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CVC는 2022년 말 약 2천억 원을 투자해서 파마리서치의 10% 지분을 가진 두 번째 대주주입니다. 특이한 점은 CVC가 상환전환 우선주, 즉 RCPS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가 하락 시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고 주가 상승 시에는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CVC는 주가 하락 위험은 방어하고 상승 이익은 누릴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분할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반면 머스트 자산운용은 강력하게 분할을 반대했습니다. 1% 지분을 보유한 머스트는
6월 중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공개 서한을 보내며 공격적인 주주 활동을 펼쳤습니다. 머스트의 핵심 논점은 겉은 인적 분할이나 속은 현물 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파마리서치의 계획은 사실상 우회 상장 효과를 노린 물적 분할과 동일하다고 지적했죠. 특히 머스트는 메리츠 금융지주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는 2022년 말 상장 자회사들을 완전 자회사화하여 중복 상장을 없앴고 다음날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파마리서치는 이와 정반대로 중복 상장을 만드는 결정을 내려 주가가 폭락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머스트 자산운용은 분할 반대와 함께 파마리서치 오너 일가와 관련된 수상한 거래도 폭로했습니다. 바로 정상수 회장의 장남 정례승 이사가 창업한 픽셀리티와의 관계였습니다. 픽셀리티는 VR 게임 개발사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매년 1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에는 약 20억 원 적자, 누적 순자산이 마이너스 34억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자체 게임 매출이 거의 전무한 상황인데도 상당한 인력과 운영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재원으로 버티고 있는 걸까요? 머스트의 조사 결과 파마리서치 본체 혹은 그 자회사가 픽셀리티의 용역 계약 형태로 일감을 제공하여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VR 기반 재활용 의료기기 개발 용역과 같은 프로젝트를 픽셀리티에 발주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픽셀리티가 자사 홈페이지에 이런 의료기기 용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스트는 이것이 지주회사 전환 후 픽셀리티를 인수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오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에스테틱과 무관한 VR 게임사를 의료기기 개발에 끼워 넣어 그룹 차원에서 자금 지원 명분을 만들고 추후 지주사가 이 회사를 사들이면 결과적으로 파마리서치의 자금이 오너 2세 회사로 흘러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시기적으로도 민감한 시점에 벌어졌습니다. 마침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한창이었고 2025년 7월 초 여야 합의로 개정안 통과가 유력해졌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등 이해관계자까지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현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주주들이 이를 배임 등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됩니다. 또한 최대 주주의 의결권 3% 제한, 즉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마리서치 인적분할 발표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에 이루어졌는데 시기적으로 법 취지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결국 파마리서치의 분할안은 곧 도입될 새로운 상법 체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로 비춰졌고 이는 여론과 투자자들의 반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파마리서치는 주주와 투자자의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서서 분할 결정을 백지화했습니다. 발표 한 달 만인 7월 8일 이사회는 인적분할 추진을 전면 철회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회사 측은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소통의 충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신중히 받아들였다며 분할 계획으로 혼란과 우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분할 철회 후 파마리서치 주가는 13% 넘게 급등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분할 추진, 극심한 반대, 전격 철회로 급변한 이번 사례는 여러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해관계자 설득과 신뢰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습니다. 기업 의사결정에서 투명한 소통과 주주가치 고려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확인했죠. 둘째,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시도에 대한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주주의 신뢰와 공감 없이는 어떤 구조조정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셋째, 행동주의 투자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스트 자산운용처럼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의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인적분할 논란은 단순한 기업 분할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자본주의의 미래를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머선띠리고였습니다.